매해 강아지 비만에 대한 걱정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내 강아지들 중 무려 60%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살찌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불행하게도 비만은 강아지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수명 단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강아지가 살찌는 데는 물론 유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일상 속 보호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털찐 거야 아니면 살찐 거야? 강아지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 실제로 살이 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포메라니안 같이 털이 풍성한 아이들은 실제 몸보다 더 살쪄 보일 수가 있어요. 강아지는 포실포실해 보인다고 다 비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상적인 체중보다 10에서 20% 더 많이 나갈 때, 그리고 비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적어도 20% 이상 체중이 더 많이 나갈 때를 뜻합니다. 물론 수치 외에도 전보다 놀이나 산책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헥헥거림이 더 잦고 거칠어진다면 과체중 또는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비만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갈비뼈 확인법은 강아지가 네 발로 서 있을 때 보호자가 압력 없이 손으로 강아지 몸을 만지면서 느껴지는 뼈의 느낌인데요. 뼈가 두드러지게 느껴진다면 마른 편, 뼈가 살짝 느껴진다면 정상 범위, 뼈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라인 확인법은 강아지 몸을 가슴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허리라인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다면 정상 범위, 허리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되레 튀어나와 있다면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부 라인 확인법은 강아지 엉덩이 방향으로 복부 라인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만약 복부 라인이 수평보다 위로 올라간다면 정상 범위이지만 복부 라인이 수평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비만 여부 판단은 동물병원에서 Body Condition Score 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강아지 비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단독 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싱 증후군 같이 이미 질병이 있는 아이들은 쉽게 과체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품종과 같은 유전적인 요소도 비만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골든 리트리버, 퍼그, 비글 등은 다른 품종에 비해 과체중이 될 위험이 증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년 또는 노년의 강아지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생활 속 습관으로 과체중이 되는 경우가 요즘은 더 흔한데요. 특히 지나친 사랑으로 강아지에게 과식을 유발하는 사료나 간식급여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적당한 산책과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강아지들은 금세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과식과 운동 부족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사실 강아지 비만 문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될 정도로 강아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명까지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유발은 물론 심장과 호흡기 질환, 그리고 다리와 허리 관절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비만인 사람도 걸을 때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리와 허리 관절 통증은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면서 활동량을 줄이게 되죠. 여기서 비만 악순환의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만은 피부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시키면서 쌓이게 되고 결국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염증 상태는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비만은 강아지 수명을 단축시키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 비만의 이유가 질병이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다이어트를 위한 기본은 바로 운동과 식이요법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밥을 굶기고 심한 운동을 강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되려 강아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많은 강아지들은 음식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호자님들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강아지 비만의 심각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목표 체중과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사람은 물론 강아지들에게도 해롭습니다. 권장되는 목표는 일주일에 체중의 1에서 2%를 감량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2%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 이상의 감량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강아지 식이요법을 변경하기에 앞서 담당 수의사님과 사료 변경 여부나 사료 양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포만감은 주면서 칼로리는 낮은 다양한 다이어트 사료들이 있는데요. 이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변경할 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료와 사료양이 결정되었다면 자율급식보다는 일관되는 사료양을 정해서 나눠 급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아이가 너무 급하게 먹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는 사료양과 칼로리를 기록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간식을 하루아침에 뚝 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요. 이때는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식만큼이나 맛있는 관절 영양제를 급여해 준다든지, 칼로리가 낮은 야채 간식을 급여한다든지 등 기존에 먹이는 칼로리보다 낮은 간식 선택지를 찾아서 대체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아지 비만 정도에 따라 다리 또는 허리 관 상태 또한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다이어트 첫날부터 평소 움직이기를 꺼려했던 아이를 1시간 넘게 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운동은 강아지 관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아이가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처음에는 천천히 15에서 30분 걷기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 시간과 강도는 강아지가 살이 빠지고 더 건강해짐에 따라 천천히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낮은 강도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 그리고 근육량을 같이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더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한다면 더 짧고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운동 방법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동포동한 강아지 모습이 귀여운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강아지 비만은 결코 그냥 방치해서만은 안 됩니다. 강아지와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님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모든 반려친구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정보만 쏙쏙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반려동물 건강 가이드 잠보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